60세 넘어서 다리가 자꾸 무겁고 발이 차갑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십니까?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매일 걷는데도 다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한 분들은 혈관 건강이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라고 하면 혈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혈관 안쪽 세포의 영양 부족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흐르는 길 자체보다도 피를 밀어주는 힘과 혈관의 탄력이 함께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특히 60세 이후 혈액순환과 다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와 생활 습관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하루 루틴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 중 하나가 혈관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호스처럼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피를 보내면 다리 끝까지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피가 아래쪽 다리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 증상이 이런 것들입니다. 다리가 무겁다. 발이 차갑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난다.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붓는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하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단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혈관 건강 연구에서는 혈액순환이 나빠질수록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낙상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 혈류가 떨어지면 근육에도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걷기만 한다고 혈액순환이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관 자체의 탄력과 세포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걸어도 피를 밀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 운동보다 혈관 세포 영양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주목받는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 줄여서 코큐텐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돕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연료 같은 역할입니다. 특히 심장과 다리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코큐텐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속 코큐텐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게다가 고지혈증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 잠은 잤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다. 오전부터 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다. 이런 경우 세포 에너지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전 정보 하나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홍삼이나 커피만 찾는데 실제로는 혈관 세포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카페인보다 코큐텐 같은 세포 영양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 관리의 보조 수단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식사 후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게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뼈 건강 비타민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혈관 건강과도 관련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관 안쪽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햇빛을 받아도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밖에 자주 나가도 부족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혼자만 먹는 것보다 마그네슘과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비타민 D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 눈밑이 떨리는 분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중 일부는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을 조절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마그네슘 섭취도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과류, 두부, 해조류 같은 음식에 비교적 풍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커피를 자주 마시면 마그네슘 소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카페인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입니다. 이 영양소는 혈관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혈류 개선과 관련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나이아신을 먹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빨개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걸 플러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길 수 있는 반응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고 용량에 따라 간에 부담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본인 몸 상태에 맞게 관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K2, MK7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혈관 건강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가도록 돕는 역할과 관련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만 먹고 K2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발효식품인 나토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혈관 벽의 콜라겐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도 결국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콜라겐이 약해지면 혈관도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비타민C 소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 핵심 루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부터 드십시오. 밤새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아침 수분 부족은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때 단백질을 꼭 챙기십시오. 혈관과 근육 모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고기보다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식후 10분 걷기를 해보십시오. 오래 걷는 것보다 식후 가볍게 자주 걷는 게 혈당과 혈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특히 TV 볼 때 다리 꼬는 습관은 혈류를 더 방해할 수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발목 돌리기만 해도 도움됩니다. 다섯 번째, 저녁 늦게 짠 음식 줄이십시오. 짠 음식은 다음날 발목 붓기를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다리가 무겁고 발이 차갑고 자꾸 붓는다면 단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혈관 탄력 저하와 세포 영양 부족이 함께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큐텐, 비타민 D, 마그네슘, 나이아신, 비타민 K2, 비타민 C 같은 영양소들이 혈관 건강과 관련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습관, 움직임, 영양 관리를 함께하면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많이 걷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혈관 세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도 꼭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과장 없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